벌써 끝났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딥러닝이 바꾸는 데브옵스 테스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삼성 SDS의 도경태, 이용진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참 기대하던 자리에 참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참 영광이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01년에 아까 그 서문에 시작했던 것처럼 에자일 매니페스토라는 게 선언이 되죠. 이렇게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에자일 매니페스토에 아마 가슴 뛰어서 그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포괄적인 문서보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을 계획을 따르기보다 변화에 대응하기를, 이런 문구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죠. 오늘 이 세션 바로 전에 키노트에서 그죠? 그 얘기했었던 94% already has one이라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인데, 실제로 근데 저희가 느낀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저항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실제로 이제 에자일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예전과 뭐가 다르냐, 아니면 지금 또 어떻게 더 바꾸라는 거냐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스타워즈의 주인공인 루크 스카이워크하고 거의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이제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가, 저희가 보통 에자일 하면은 많이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은 상부 구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하부 구조에 대한 얘기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는 회사의 전사 기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양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부 구조가 바뀌는 것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이야기는 일단은 이 루크 스카이워크가 고민을 하는 거죠. 데브옵스가 제대로 된다는 의미는 어떤 건지, 또 그것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 또 매일 밤마다 이제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돌린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UI 테스트를 자동화할까, 이런 얘기, 그리고 사람이 직접 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드릴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만든 로자미아라고 하는 테스팅, 인공지능 기반 테스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면 알고리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아키텍처링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테스팅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를 아마 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 제가 속한 팀은 에자일 코어 팀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에 이제 조직이 됐고요. 일단은 4가지 핵심 프랙티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어떤 개발인데, 사용자 검증을 굉장히 자주 하는 팀입니다. 사용자 검증을 해서 시장에 나가서 이것들 정말 사용자들이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랙티스고요. 그리고 이제 디벨로먼트 사이클, 굉장히 빠른 주기로 개발을 하고, 저희 팀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페어과 TDD인데, 저희는 이제 페어 프로그램을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저희 개발자들이 플로어합니다. 플로어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점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TDD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프로젝트를 거의 대부분이 TD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 팀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보통 에자일에서 얘기하는 크로스 펑셔널 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되고요. 고객들까지도 같이 이제 홀 팀에 포함을 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자 스토리하고 테스트 케이스죠.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사용자 스토리라고 하는 게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읽어가지고 이게 어떤 말인지 알아서 테스트 프레임워크들하고 붙여서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유저 스토리를 해석해서 키워드와 맥락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그 인공지능 하시는 쪽에서는 이걸 인텐트와 엔터티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파악된 유저 스토리를 가지고 이벤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테스트 프레임워크들을 좀 활용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부 엔진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테스트라고 다시 또 연계가 돼야 되니까 로봇 프레임워크라든지 나이트워치라든지 크롬 헤드리스 같은 것들도 연계할 수 있는 어댑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전통적인 테스트는 이제 DOA라고 하는 게 Dead on Arrival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그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그 피처폰을 사람들이 안 쓰기 시작한 시점하고는 굉장한 그 기간이 있지만 모두가 알고 있죠. 아이폰이 나온 시절부터 사실은 또 갤럭시가 나온 시점부터 그때부터 스마트폰이 나오고 사람들이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아마 뭐 전통적인 테스팅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로자미안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또 로자미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테스트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저희 이제 테스트 리드인 이용진 프로가 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진 프로입니다. 저는 이제 삼성 SD에서 웹과 모바일 그리고 에이전트 테스트 자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로자미안 프로젝트에서 같이 테스트와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저는 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AI 기반의 로자미안을 만들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테스트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테스트와 디벨롭먼트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시면 이제 디벨롭먼트 개발은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만들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테스트를 젠틀하게 하죠. 아주 요구사항대로 젠틀하게 해서 요구사항대로 개발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고 테스트는 좀 더 다른 관점입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해하는 과정이죠. 잘 학습하고 이해해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이해하는 거지만 하지만 테스트는 브레이크다운, 강하게 부서지려고 소프트웨어를 망가뜨려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더 공부하려고 하죠. 그리고 얘는 드리븐을 퀄리티, 품질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와 디벨롭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개발자들의 충공 게임 뭐 이런 그 짤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충격과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코드에 대한 확신은 개발자들은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짠 코드는 나는 확신해. 그리고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한국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촉박한 일정이 너무 짧죠. 그리고 프로젝트의 잦은 변경이 많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확신을 갖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버그로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이나 운영을 할 때 고객 DB를 날려버린 적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런 이슈가 있을 때 피해는 바로 고객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오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드 이펙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프로페셔널 개발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짠 모듈은 나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로직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 모듈과 연관되는 다른 모듈들, 다른 프로그램들은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100%? 사실 이런 당연한 이유들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스트 개발자의 충공갱이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이런 시연 요정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데모를 하고 시연을 하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빌 아저씨가 시연할 때 항상 나타나는 블루 스크린이라는 시연 요정 많이 보셨죠? 뭐 저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티맥스에서 이제 아수스 광고를 너무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 시연 요정들은 항상 나타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연에 대한 테스트가 부족한 거기도 하고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나 개발에 대한 테스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테스트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가 별일 없네요. 수그러들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테스트 자동화가 필요하냐라는 얘기인데 테스트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왜 테스트 자동화가 필요하냐는 얘기를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즘 한참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데브옵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자일이죠. 이 두 가지에서 왜 테스트 자동화가 필요하냐. 좀 전에 이제 그 키노트로 메이슨이 얘기해 준 것처럼 테스트 자동화는 에자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테스트 자동화가 데브옵스에서 필요한 이유는
개발과 운영이 거의 한 사이클처럼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된 것이 빌드되고 테스트되고 릴리즈돼서 바로 운영안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나 아니면 컨티뉴어스 디플로이 같은 많은 얘기들이 있죠. 이런 쪽은. 그리고 많은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은 오토메이션 성숙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스크립트들도 있고 많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도 유닛과 API는 TDD를 같이 하기 때문에 빠르게 릴리즈가 되죠. 하지만 UI 테스트는 어떨까요? 아까 이제 테스트 피라미드를 좀 보여드렸지만 UI는 코스트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유즈보스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데브옵스에서 가장 큰 병력 현상은 사실 UI 테스트입니다. UI 테스트를 대부분 매뉴얼로 많이 한다거나 최소한으로 가져가서 최대한 많은 효과를 보려고 하죠. 그럼 에자일은 어떨까요? 에자일도 분석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개발하면서 테스트 코드를 짜고 뭐 이런 부분들은 TDD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UI나 API 테스트에 대한 성숙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UI 테스트는 어떨까요? 에자일에서 역시 UI 테스트는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하나를 만든다거나 심지어 그것도 만들지 못해서 일정의 이제 키가 되는 위크 포인트를 찾아서 임팩트가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매뉴얼 테스트를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PM이 모든 걸 확인한다거나 하는 어려운 환경을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자일 역시도 가장 큰 병목은 UI 테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자일과 데브옵스 역시 똑같은 어려움을 처하고 있죠. 그럼 왜 UI 테스트 자동화가 힘들까요? 이거는 뭐 개발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죠. 비즈니스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프레젠트 레이어가 있고 비즈니스 레이어가 있고 DB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UI와 API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유닛이나 API는 포커스가 명확해요. 내가 자바로 개발했으면 JUnit 쓰면 돼요. 그리고 뭐 파이썬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럼 PY 유닛 쓰면 돼요. 그리고 뭐 명확하잖아요. 내가 쓰는 랭귀지나 내가 쓰는 프레임워크에 명확한 테스트 도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UI는 프레임워크가 너무 많아요. 모듈도 많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일부 모듈은 ActiveX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모듈은 jQuery가 들어가 있어요. 같은 화면에. 그러면 밑단에서 바뀔 때마다 민감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가 깊고 라이브러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UI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마이클 메이슨이 보여준 것처럼 UI로 올라갈수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매뉴얼로 대체를 한다거나 왜냐하면 유지보수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비즈니스 페이싱 테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빠뜨릴 수도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데브옵스나 에자일에서도 UI 테스트나 사용자 쇼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걸 위한 자동화를 위한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테스트 자동화가 또 힘들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툴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는 이 클라우드 텍스트는 9월 현재 구글에서 검색하고 있는 테스트 자동화 툴의 그 트렌드를 좀 시각화한 겁니다. 보시면 로보 프레임워크, 셀레니움, 사마리안 한 번씩 다 들어보셨던 툴일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툴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번에 실행을 하려고 해. 우리는 웹이야. 근데 모바일도 있네? 그럼 셀레니움 하나 쓰면 돼? 글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은 로보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로보 프레임워크 안에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고 시쿨리를 쓰고 APUM을 쓰고 뭐 심지어는 에스프레소나 뭐 이런 다양한 툴들도 협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웹을 했을 때 웹에서는 액티브엑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모바일과 연계도 될 수 있고 정말 많은 화면에 있는 UI들을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한 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자일 개발을 할 때, 에자일 뭐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할 때 보면은 분석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이렇게 테스트 자동화를 계속 하게 되면 개발과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매끄럽게 어느 정도 성숙도가 올라서 쉽게 될 수 있지만 테스트 자동화 범위는 스노우볼 효과처럼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라는 인력들은 많지가 않죠. 한 팀에.
보통 한 명이나 저희 같은 경우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들어가서 나머지 개발자들이 하는 일들을 커버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자동화 코드 유지 보수는 많은 비용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테스트 엔지니어나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공수를 절감할 수 있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AI 기반의 로자미아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가 왜 힘드냐면 사실 지금 보시면 그 사진에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대시보드인데 개발 대시보드인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그 앱들이에요. 한 프로젝트에 앱이 3개가 있으면 그거에 위한 API 테스트나 GUI 테스트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엔드투엔드로 저희가 다 만들어서 저런 그린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저 그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유저 스토리가 바뀔 때마다 테스트 코드를 유지 보수하고 돌려보고 확인해서 CI에 올리고 뭐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미친 듯이 하게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노력은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이게 운영 단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릴리즈 데이에 되게 작은 효과를 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로자미아를 통해서 이런 비용들을 줄이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로자미아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예. 일단은 저기 먼저 사용자 스토리를 예전에 이제 개발을 하면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에 접속하는 화면을 보통 이제 PM이 이런 유저 스토리를 쓰겠죠. 네이버 메인 화면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다 이후 뭐 메일 서비스 메뉴로 이동을 한다. 메일 서비스 화면이 나타나면 메일을 확인하고 로그아웃한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테스트 프레임워크 처음 쓰면 스크립트를 짜는 걸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보이죠. 이제 보면 테스터는 그 유저 스토리에 있는 어떤 그 언어 자체를 바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보통 로봇 프레임워크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드릴 다운해서 쪼갭니다. 로봇 프레임워크가 그나마 가장 진보했기 때문에 이 정도고 로봇 프레임워크가 아니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크립트를 다 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서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내고요. 키워드를 뽑아낸 다음에 키워드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정의를 하고 여기 보면 스크립트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스크립트 정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팅 값들 그리고 뭐 변수와 식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형태로 테스트 코드를 짜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런 자동화 코드로 떠서 이렇게 되는 건데 오른쪽에 이제 그거를 축약해서 이런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PM의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을 하면 그다음에 테스터가 사용자 스크립트를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맞는 스크립트로 변환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결과 보고서를 만든다라는 건데 로자미아 입장에서는 아까는 이제 네이버의 사례고 로자미아는 사실 이제 뭐 제 사내 설문 솔루션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URL을 입력을 하고 뭐 설문을 집어넣는 유저 스토리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로자미아는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뭐 지라에 로그인을 하겠죠. 지라에 로그인을 해서 그런 다음에 유저 스토리를 긁어옵니다. 유저 스토리를 쭉 백업을 해온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그 빨간 쪽에 저기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키워드 아까 얘기한 맥락이라고 하는 인텐트와 엔터티가 되겠죠. 그럼 내가 이게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로자미아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테스트를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자미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다 보니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영역이 좀 필요해서 NLU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만들었었던 텍스트 자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거기에서 키워드하고 그러니까 인텐트와 엔터티를 뽑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사실 챗봇이 있죠. 챗봇하고 윗부분은 굉장히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스판스를 사람이 보통 인풋이 들어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유저 스토리, 또 엑셀을 업로드를 하면 TC가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테스트 케이스나 유저 스토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인텐트하고 엔터티를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한글이잖아요. 한글이라서 한글 형태소 분석기가 없으면 사실 조사나 이런 것들, 영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런 노하우를 좀 얻는 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오픈 소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아니면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좀 어려웠고요. 뒤에 이제 가플랑이라고 되어 있는 애랑 바운드 독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NLU가 얘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게 돌아갔을 때 얘를 그럼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에 대한 액션에 대한 영역을 좀 잡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그 NLU를 통해 가지고 어떤 단어를 해석하는데 그냥 초점을 맞춰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후에는 또 그러면 내가 그걸 해석을 하면 브라우저에서 걔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포인트에 대한 얘기도 이후에 나올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 빌더라고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는 결국엔 이 서비스를 어떻게 서비스를 구현을 할 거냐가 문제인데 두 가지 이제 보통 사스 서비스로 하나를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는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빌더 같은 경우는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 보통 챗봇 조금만 공부하셨으면 뭐 아실 부분이긴 하죠. 여기 보면 말뭉치하고 뭐 트레인 데이터셋 가지고 말뭉치가 보통 코퍼스라고 하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사용자 스토리를 가지고 입력이 되면 걔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뭐 어플리케이션 구성도는 아마 이런 형태가 됩니다. 보통 대부분 이제는 뭐 클라우드 형태나 그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클라우드는 저게 아닐 수 있어요. 저게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트레인을 계속 시켜서 트레인한 모델을 올려놓고 서버에 올려놓고 걔한테 어떤 NLU를 받아온 다음에 여기 보면 바프랑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첫 번째 이제 저희가 해본 것들이 이따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로봇 프레임워크로 한번 실행을 해본 형태라서 아마 이렇게 초반에 제가 작업을 했었고요. 뒤에는 이제 헤드리스 브라우저나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포맷이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아마 가능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설명보다는 시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연을 일단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 네트워크 문제나 또 시연 요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초기에 만들었던 모델입니다. 초기에 만들었던 모델이라서 보면 뭐 엑스패스나 이런 거 잡아서 하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유저 스토리를 어떻게 끌고 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로그인을 해서 URL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저 스토리를 끌고 오는 거죠. 유저 스토리를 지라해서 쭉 끌고 와서 그 유저 스토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제가 잠깐 멈췄는데 이게 아까 유저 스토리에서 인텐트하고 엔터티라고 이제 저희가 초기 모델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해본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벤트라고 가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벤트가 가로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엔터티를 뽑아올 때 학습을 시킬 때 얘는 그러니까 이벤트가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애는 미리 학습을 좀 시켜놓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브라우저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일단은 조금 나눴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은 URL이나 다음번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엑스패스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용자 유저 스토리에 들어갈 만한 단어들을 넣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단 URL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추가된 문항이라든지 여기 보면 엑스패스가 지금 쭉쭉 들어가 있죠. 초기 모델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추가할 질문 유형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또 객관식 추가 버튼에 대한 엑스패스를 긁어와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뒤에 이제 브라우저가 떠서 이렇게 떠서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굉장히 순식간에 종료가 됐는데 유저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객관식 버튼을 받냐 안 받냐 요거였던 거고 이 유저 스토리를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성공했느냐 안 했는지에 대한 이제 레포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연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좀 그나마 최근에 나온 시연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는 전체 이제 플로우 이제 유저 스토리를 긁어서 테스트 케이스까지 보는 거고요. 이거 자체로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내가 테스트를 되는지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똑같이 이제 브라우저를 띄우는 거 스타트 버튼이 있죠. 걔를 가지고 일단 지금 얘는 그 구글의 이제 헤드리스 크롬이랑 퍼피티어라는 애를 가지고 지금 뒤에서 이제 작업을 스크립트를 짰는데 그냥 네이버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URL을 묻게 돼 있고요. 이렇게 조금 더 형태가 진화가 되면 네이버 페이지가 저 URL을 가진다는 것도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뭘 해볼 수 있을까 있지만 일단 메일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메일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까지 좀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오늘 여기 시연에서 여기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는 뭐 트윗을 한번 날려보자 트위터에서 그런 거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트위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트위터에 일단 들어가고 트위터에 똑같이 가면 뭐 버튼을 일단 몇 가지 한번 눌러보는 걸 해보는 거죠. 이거 하나 다 테스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를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쭉 작성을 하면 올라가면 얘를 돌아가면서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클릭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도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포츠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이번에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그인 버튼을 저기 찾았네요. 그래서 로그인 버튼, 스포츠 버튼이 아니라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는 것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나오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창에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쭉 적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입력창에 입력한다. 그리고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아까는 이제 엑스패스 그러니까 HTML 도움을 찾는 룰로 되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레이스홀더라고 하죠. 앞에 이제 어떤 글 있는 개 쪽에 얘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이메일 또는 사용자 아이디를 집어넣고 이제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로자미아 _DV라는 애가 아이디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이번에 뭐 패스워드로 한번 그냥 바꿔서 한번 입력을 해보면 자기가 알아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플레이스홀더는 비밀번호니까 비밀번호는 486 근데 실제 비밀번호는 아닙니다. 이게 중간에 제가 이제 잠깐 넣은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이제 뭘 해볼까요? 뭘 해볼까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그냥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좋아요 버튼은 여기에서는 마음에 들어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는 사용자의 푸시 따로 없으니까 그 마음에 들어요라는 키워드만 사실은 있으면 됩니다. 마음에 들어요 클릭을 하면 이제 오른쪽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윗을 해봐야죠. 트윗을 할 때 트윗하기라는 애를 찾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트윗을 작성을 하고 로자미아의 두 번째 트윗. 첫 번째 트윗은 이걸 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느라 저거를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을 한번 시연을 해봤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아마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생기실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사실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아마 생각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룰 베이스로 테스트를 하는 거랑
이렇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서 약간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기존의 룰 베이스는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키워드를 작성을 하고 설정 값을 작성을 한 다음에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내는 이런 형태로 대부분 아마 어떤 회사든 아마 이런 형태로 따를 것 같아요. 근데 로자미아는 먼저 이제 그 엔터티하고 인텐트를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키워드를 넣는 거고요.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해 놓는 거고, 거기에 맞는 엔터티와 인텐트에 맞는 스크립트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100개가 되었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100개의 프로젝트에 1000개 유저 스토리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엔터티하고 인텐트라고 되어 있는 영역들은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저런 부분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스크립트하고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스크립트하고 10만 키워드가 이제 사람들이 작성해야 되는 인건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사실 비용이 없어지는 거고, 테스터 분이시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쯤에. 그죠? 또 이제 여기 테스트 리드인 용진 프로하고 이 작업을 좀 하다가 이제 어떤 부분들이 더 심각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찾아보니까 결국은 아까 앞에 지금 방금 얘기한 것도 있지만 리그레션 테스트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리그레션 테스트,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면서 계속 그 형상이 변하잖아요. 코드는 언제나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얘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사용자 스토리 작성하고 키워드 작성하고 설정값하고 스크립트 테스트, 이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 보수할 때까지 관련된 테스터가 계속 상주를 해서 이것들을 테스트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빵꾸가 나고 이 테스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학습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사용자 스토리를 작성을 하고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는 테스트 코드만 계속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일 소스 코드가 유지 보수될 때 리그레션 테스트가 되고, 테스트 담당자가 없어도 개발자 스스로 유지 보수가 되는 어떤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 비용에서 사실은 인건비가 빠지게 되는 그런 역할들이 생기는 거죠. 뭐 일단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비용이 절감이 되는, 사실 이제 인건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것만, 이 포인트만 사실 보실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회사가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대기업 형태의 회사에서 그 테스트 스페셜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의 IT 업계들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소프트웨어들이 초반에는 아니면 뭐 진행을 하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용 절감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쪽으로 로자미아나 이런 식의 어떤 시도가 계속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견고한 코드나 견고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쭉 얘기했던 것 중에 앞부분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NLU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테스트 프레임의 약한 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일단 자동화 툴을 뭘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세팅해 주는 게 사실은 로자미아가 사실 그거 자체만으로 사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리그레션 테스트를 얘기를 하면 스크립트를 매번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라고 했을 때 어디에? 버튼을 눌러 로그인한다, 어디에?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니면 또 이런 방법이 있죠. 보통 우리 시플리 같은 예인데 레코딩을 뜨는 거죠. 테스트를 할 때 막 레코딩을 뜨면 그 레코딩이 뭐 이미지 기반이든 아니면 이미지를 찾아서든 어떻게 레코딩을 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얘도 사실 변경에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방법은 필터를 여러 개를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NLU 기반의 조고 뒤에 이제 DOM으로, 예를 들면 같은 어떤 DOM 기반의 파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하나 집어넣고요. 그리고 OCR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지금 OCR 자체도 보면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보통 얘기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게 고양이야, 개야 이런 것들 알아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얘가 버튼이야, 아니면 셀렉트 박스야, 그런 것들 알아내는 거죠. 셀렉트 박스인데 제목이 뭐가 들어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서 이벤트하고 좌표나 데이터를 얻어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스크립트 어댑터들을 연결을 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는 딱 이렇게 지금 전체 플로우가 로자미에는 갖춰져 있습니다. 구성도를 보시면 크롤러라고 하는 게 이제 저기다가 이제 만약에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집어넣으면 걔 자체가 테스트 케이스 기반의 어떤 그 AI 기반 테스팅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지라라든지 뭐 ALM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JSON 서비스를 가지고도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크롤러를 구성을 하고 NLU와 엔티티를 결합해서 걔가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얘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테스트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서 어디에 내가 집어넣어야 되지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스크립트 엔진을 통해서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 스윗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구조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사실은 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냈는데 사용자 스토리나 뭐 테스트 케이스 기반 인공지능 자동화 테스트 케이스 아키텍처를 완성을 했고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에 지금 뭐 적용 중에 있다라는 거고 사실 개인의 관점의 부분을 적으면서 저는 이렇게 테스트 엔지니어는 점점 더 고급화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반복해야 하는 지점들은 더 없어질 것이고 사불들었고 눈앞에 있다라고 적었는데 굉장히 이제 아까 뭐 그 DOA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개인들은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봐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뭐 마지막은 저희 회사의 관점에서는 저희 회사는 사실 이제 전 세계 저희 회사만큼 사실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회사는 굉장히 드물죠. 그런 뭐 비교해 볼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어떤 회사보다 사실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을 시키고 막 데이터가 중요하다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정말 그래요. 데이터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것들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정말 과정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미 아까 얘기했었던 오브젝트 디텍션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저희 쪽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할 만한 어떤 도전해 볼 만한 일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이제 그냥 알고리즘 얘기는 안 드리기로 했는데 약간 뭐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요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이게 컨셉이 사실은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간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보면 개와 고양이가 나오면 얘는 개, 얘는 고양이 뭐 이런 거를 막 구분하는 걸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개, 고양이 하면 개, 고양이 이미지를 자기들 그려요. 막 이렇게 그런 형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입장도 사실은 그런 거죠. 거꾸로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좀 결합하긴 했습니다만 사람이 예전에 테스트했던 것들을 어떤 말로 하면 말했던 대로 테스트를 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최근에 이제 그 뭐 트위터 같은 데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게 uizard.io 여기 들어가면 화면을 그려주면 그 화면에 따라 코드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시도가 있더라고요. 뭐 동영상만 봐서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이제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죠. 뭐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장기적으로 요 프로젝트는 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팀원들이 여기 있으면 팀원들 이제 O라고 적혀 있는 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T라고 적혀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유저 스토리에 대한 어떤 그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들어가 있고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NLU 쪽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워즈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은 저희 우리 남호 선생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네. 일단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안내외 QA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자동화를 요구 프레임워크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다시피 키워드 만들고 스크립트 만들기 굉장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동화가 정말로 제대로 됐는지. 근데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결과 확인에 대한 영역인 거잖아요. 사실 그게 어서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로봇 프레임워크나 이제 모든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문제가 결과 확인이에요. 그리고 그 특히나 UI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버그일지 아니면 두 번째는 환경이 갖고 있는 문제일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문제일지 되게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테스트하는 선진사들은 플리키 테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문제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리키 테스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5번 정도 돌려요. 그러니까 사실 환경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5번을 돌렸을 때 1번 정도는 성공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처음 돌리고 처음엔 환경적인 문제 실패를 해요. 두 번째도 실패를 해요. 근데 그때 네트워크 문제였을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는 성공해요. 그럼 나머지는 안 돌리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어서션을 촘촘하게 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하고 있는 로자미에 녹아 들어가진 않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 번 돌려서 이게 환경적인 문제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문제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특히나 로봇 프레임워크를 쓰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프레임워크는 래핑되어 있잖아요. 많은 파이썬으로 래핑되어 있고 파이썬으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 속도도 느려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댑터 개념을 지금 갖고 있는 게 나중에는 이게 로봇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좀 더 빠른 자바스크립트 단의 노드 기반의 테스트 엔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퓨어한 셀레니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로봇 프레임워크를 지금 얘기한 거는 저희는 로봇 프레임워크를 쓴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키워드를 저희는 다 한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한글화를 하면서 로봇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이슈들이 좀 있죠. 써보시면 알겠지만 클릭하라고 하는데 클릭을 못해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면 얘가 하다가 죽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어느 정도 한글 키워드를 컨버전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그 안에 녹여 들어갔어요. 파이썬으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다 짠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할까는 사실 좀 더 촘촘하고 플래키 테스트를 방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로자미아인 거죠. 처음에 제구의 역수를 얘기하셨는데 로자미아가 제구의 역수를 잘 대응하고 있는 건지 공화국이 로자미아를 통해서 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뭐 그냥이 지금 초기고요. 사실은 그 제구의 역습을 사실은 로자미아만 사실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사실은 저희 뭐 아까 초반에 언급한 그 에자일 코어 팀이라고 하는 팀이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기에서 상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부 구조라고 하는 것도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부 구조가 사실 같이 바뀌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에자일 그 데브옵스 테스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 지금에는 그렇다 할 만한 성과를 이렇게 눈에 딱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초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중에 사실 적용하는 과정 중에 제 입장에서는 확신이 드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가겠구나 이쪽으로 훅.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이인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웹 관련해서 예제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혹시 모바일 앱, 뭐 안드로이드나 iOS도 혹시 로자미아 맞습니다. 네. 로자미아에서 지금 뭐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댑터 형식으로 사실 NLU가 되고 나면 iOS하고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보면 그냥 기술적인 구조로 말씀을 드리면 iOS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도 사실은 이제 XML 기반의 어떤 그 액티버티를 찾아내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모바일로 저희가 먼저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웹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될지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이제 이쪽으로 접근한 거는 뭐 셀레니엄 같은 좋은 툴도 있고 많이 했었지만 일단은 이걸 꺾고 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 거예요.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지금 로고 프레임워크로 그 테스트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로고 프레임워크를 랩핑을 할 때 모바일과 웹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게 랩핑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키워드만 갈아 끼면은 충분히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많이 했던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바로 어댑터만 바꾸면 돼요. 대답이 됐습니다. 저쪽부터 먼저. 네. 먼저 흥미로운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로자미아를 저희가 한번 테스터로서 혹은 그냥 유저로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향후 계획에서 궁금합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이제 고객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서 외부에 나올 수 있을지는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예를 들면 이후에 이제 모바일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아직은 좀 많습니다. 보면 아까 테스트 그 화면 보면서 조금 이상한데라는 거 혹시 발견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트리키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트리키한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돼야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언젠가는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 에이자일 컨퍼런스니까 지금 보면서 저는 이제 혹시 그냥 뛰어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에이자일이라는 게 똑같은 멤버를 데리고 일을 했을 때 에이자일적인 이런 요소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아니면 좋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예전 측면에서 프로젝트가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자미아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좀 이제 에자일 하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프랙티스 저희 그 액트의 프랙티스가 TDD하고 페어가 굉장히 강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실제로 이제 TDD하고 페어는 아직 적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스파이킹이라고 하는 초반에 알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걔들은 적용을 못했는데 그냥 에자일의 다른 측면에서 좀 쳐다본다고 하면 워터폴이라고 하면 아마 이걸 시작을 못하겠죠. 아마 어떻게 내가 이걸 다 알아야지만 그죠? 알아야지만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규모 산정이 있었을 거고요. 그 규모 산정에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끌고 나갔을 거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일단은 스프린트를 잘라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다음 달 이제 쇼케이스 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액트의 그 에자일 성숙도는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그 에자일 성숙도를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 개발자들이랑 같이 일을 했지만 그거를 다 활용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 기술적인 테크 베이스가 높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스파이킹 해줄 때 어떤 영역도 좀 많이 이용을 했죠. 근데 굉장히 빠르게 피보팅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에자일 프랙티스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없으시면 이 정도로 이제 질문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하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